평범한 사람들이 비현실적인 얘기하고 노는 취미 토크쇼. 안녕하세요, 김어진쇼의 김어진입니다. 저번에 올린 호주 생활 자세한 이야기가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혼자서 6분간 막 주절주절 떠드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 하고 일단 올려는 봤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반응이 좋아. 그래서 일단 시작한 김에 끝을 향해서 한번 달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달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기분 내킬 때나 아니면 게스트가 없거나 아니면 다음 게스트 거 편집할 시간이 좀 모자라서 시간 벌어야 될 때. 그래서 지난번 얘기가 어디서 끝났느냐, 에어비앤비로 구한 숙소에 일단 짐을 풀고 넣었죠. 일단 늘어지게 한숨 잤어요. 그러고서 장 보고 돌아와서 라면 끓여 먹고 나니까 정신이 좀 들더라고요. 정신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벌써 4박 5일 중에 하루를 써버렸거든. 계획이 이랬어요. 워홀 가이드북 보면 1주에서 2주 정도 백패커 호스텔이나 여행자 합숙소 같은 데 가서 지내면서 그 기간에 일구하고 집 구해서 다음 장소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2주는 나한테 너무 길어. 그리고 애초에 2주치 숙박비가 그때 없었어요. 그래서 기왕 가는 거 속전속결로 그냥 해버리자, 그런 느낌으로 에어비앤비 결제를 그냥 5일치만 하고 갔던 거예요. 완전 개기지. 이게 말이 안 되거든. 그래도 한국에서 미리 검색을 해보고 간 게 있어서 첫날은 오히려 그렇게까지 막막하진 않았어요. PHP라든가 워드프레스 같은 거 검색했을 때 파트타이머 잡자가 좀 나왔었거든. 저의 목표가 457번 비자를 받는 거였어요. 뭐냐면 이게 불가능한 건데, 고용주 스폰서 이민. 전 어쨌든 웹사이트나 웹프로그램 간단한 거 만들 줄 아는 재주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희망차게 갖고 있었어요. 죽기밖에 더 하겠나 하는 뭐 그런 각오로다가 전화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 다음날부터. 그날은 그냥 피곤해가지고 사이트 3개 가입하고 그냥 잤어요. 다음날이 딱 됐죠. 아침을 먹고 정신을 좀 차리고 사람들이 연락을 받을 것 같은 시간 9시를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요이 땅 하고 집 구한 거랑 일 구한 거를 동시에 진행했어요. 전화번호 연락처 있으면 문자 먼저 보내고, 이메일이 있으면 이메일 보내고, 만들어간 영문 이력서 전부 해서, 그리고 정말 아무 데서도 아무 연락도 없어요. 아니 당연히 없지. 호주 사람들도 호주 사람 쓰고 싶어지 무슨 외국인 쓰고 싶겠어요. 둘째 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숙소를 구하다가 괜찮게 나온 곳이 있어서 문자를 보내놨어요. 그러고서 웹사이트 만들어줄 사람 구하는 곳마다 이력서를 막 놓고 있는데, 옷감 도매업체였나 그랬을 거예요. 거기서 문자가 왔어요. 면접 보러 오라고. 그래서 전화해서 예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출발을 딱 했어요. 버스 타고 한참 가는데 전화가 와요. 보니까 숙소 문자 보냈던 그 집 주인인가 봐. 나한테 다짜고짜 일자리가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일자리를 지금 구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는 안정적인 수입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 받는다 그러면서 갑자기 조용해져 버려. 내가 잠깐 멈춰 있다가 그러면 내가 자격이 안 된다는 말인가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끊겼어요, 전화가. 버스는 달리고 있죠. 와, 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이 멘탈 대충 수습할 때쯤 되니까 거의 내릴 곳에 가까이 갔어요. 그런데 또 어디서 전화가 와요. 받아보니까 지금 면접 보러 가는 거긴 것 같아. 뭐라 그러냐면, 사람 구했으니까 오지 말래요. 그거 끊어버려. 그 말 듣고 나니까 다음 정류장이 내려야 될 목적지 거기야. 일단 마이크 찍고 내렸는데, 이건 그 자리에서 갈 데가 없어진 거잖아요. 방금 전에 어디를 가? 면접 방금 받쳐놨는데.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 그 회사랑 그 근처 블록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냥 한 바퀴 삥 돌면서 기도해주고 왔어요. 기도할 것도 아니야. 그냥 걸으면서 혼잣말 한 거예요. 그런 거라도 해야 되겠거든. 안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거든. 마이키는 꼬박꼬박 달아요. 내가 어딜 갈 때마다 부지런히 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근처 전철역 가서 그거 충전하고 다시 또 숙소로 돌아왔죠. 돌아서 뭐 했냐면, 일단 블로그에 글을 하나 썼어요. 쫙 써놓고 나니까 대충 4시야. 또 배는 고프잖아요. 그래서 일단 라면 끓여 먹고 돌아왔어요. 늦은 점심이랑 이른 저녁이랑 겸해가지고. 진짜 이 시절은 라면 2봉지로 하루를 버텼어요. 생존 모드. 당장 돈 떨어지면 엄카 끌고서 비행기 타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라도 하긴 해야겠고, 수입은 없고, 그러니까 절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초긴축으로 살았었어요. 그거 먹고 나서 크게 타협을 하나 했는데, 한인 사이트를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원칙이랄까 계획 중에 하나가 절대 한인 사이트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당장 내일 모레면 방 빼줘야 된단 말이야. 찬밥 더운 밥 갈 때가 아니라고 막 혼잣말하면서 호주 나라 켜고 멜버른 켜고 호주다 호주바다 다 들어가 봤죠. 거기서부터는 뭐 일자리고 뭐고 청소, 설거지, 서빙, 농장 아무것도 안 가리고 숙소 알아보는 것도 일단 쓰다해놨던 것 같아요. 셋째 날 30일이 목요일이었고, 이날이 승부처였어요. 멜버른 근교 어디 공원 옆에 농장에 팀 모으고 있으니까 지원할 테면 지원하라는 그런 한국어 공고가 있었어. 가겠다고 했어요. 가겠다고 하고 나서 다시 보니까 이거는 숙소나 픽업 지원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숙소가 따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급하게 그 지역 렌트를 알아보다 보니까 근처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곳에 누가 방 내놓은 게 있어. 그래서 문자를 보내놨어요. 다음날 오전 9시에 문자가 왔어요. 집주인인데 자리 있다, 아무 때나 전해달라. 근데 너 수입은 제대로 있니? 그래서 네 있어요 라고 뻥을 쳤죠. 이게 무슨 뭐 첩보 작전도 아니고 내 계획이 어떤 거였냐면, 일단 그 집에 가서 나 농장에 일 있다 걱정 마라 말을 해서 숙소를 확정을 하고, 그 다음날에 농장에 가서 나 집은 있다 걱정 말라 해서 일자리를 구하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성사시키는 게 제 최상의 플랜이었어요. 말이 안 되지. 이 집주인이 스탠리라고 하는 분인데, 제가 이날 스탠리네 집에 인스펙션 보러 가자마자 이분이 막 얘기를 해요. 너랑 엄청나게 비슷한 애가 한 번 온 적이 있었는데, 일본 남자였고, 그 친구도 여기 근처 농장에서 일 구하네 마네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돌아가 버렸다. 너도 일자리 확정하고 온 거지. 나랑 3개월 최소 계약해야 되는 거 알지? 농장에서 잡 오퍼레이터 받아올 수 있지? 막 이런 걸 계속 물어봐. 그래서 괜찮다, 알겠다, 능청 떨고 돌아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다음날이 4월 1일인데 이날이 결전의 날이었어요. 농장 인덕션. 이게 법률대로만 따지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을 하기로 한 사람이랑 농장주 아니면 농장에 직접 관계된 사람이 1대1로 만나서 일에 대해서 세밀하게 인스트럭션 받고 계약서 쓰고 직접 계약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럴 것 같은 대로 알아본다고 알아본 거였어요. 그리고 문자도 영어로 주고받았거든요.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했었는데 집합 장소에서부터 이게 뭔가 꺼림칙한 거라. 구글 지도로 찾아보니까 제일 가까운 정류장에서 내려서 못해도 40분은 걸어가야 되는 곳이야. 뭐 어쩌겠어, 가야지. 공원 입구 앞에 1시간 정도 서 있었나? 그러니까 문자가 와요. 한참 뒤에 저기 멀리서 까만 승용차가 한대 쫙 와요. 운전석 유리창이 딱 열리고서 나한테 물어봐야 맞냐고 맞다고 했죠. 그리고 안에 들어보니까 아는 사람이 바글바글해. 그리고 행색이 보니까 다 워홀러야. 저 안쪽으로 찾길 따라서 쭉 들어오면 바비큐 구워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 그쪽으로 와라. 그러고서 차 먼저 공원으로 들어가 버리대. 그래서 저도 따라 들어갔죠. 거기 가서 이제 두리번두리번거리고 있으니까 나랑 똑같은 행색으로 두리번두리번거리고 있는 나랑 비슷한 나이대인 사람들이 이렇게 듬성듬성이 있어. 여기서부터 이미 그늘이 쫙 들이오는 거지. 아무튼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기 멀리서 사람들 올 거 아니에요? 모여있는 사람들 평균 나이보다 한 5살 정도 많아 보이는 그런 남자 2-3명이 와가지고는 볼펜이랑 서류를 다짜고짜 나눠줘. 간단히 농장일 설명해 줄 거니까 잘 듣고 질문 있으면 하시고 서류 쓰시고 바비큐 파티 해먹고 가시면 된다. 다음부터 일하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서류를 딱 받아서 넘겨보니까 서명해야 되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게 잡 오퍼레터가 아니에요. 설명도 일단 다 듣고 서명도 하긴 했는데 차마 제출을 못하겠더라고. 이게 그거지. 인력 알선 하청 파견 계약. 너무 뻔하잖아요. 호주 노동법이 보장해주는 울타리 바깥에 어딘가에서 이 사람들이랑 같이 개고생할 게 뻔히 보이잖아. 이 나이 처먹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제가 뭐 해보지도 않은 호주 공장, 호주 농장 뭐 이런 일들을 비하하고 폄훼하고 이러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워홀 갔다 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입 모아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국에서 받아들인 적 없는 일들을 왜 여기서는 그렇게 덥석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호주 공장, 호주 농장이 그렇게 나쁜 곳은 아니지만 특별히 더 좋을 이유도 없단 말이에요. 물론 호주가 최저시급은 굉장히 세요. 그리고 법률로만 따지면 노동자가 받아야 될 대우나 처우, 여건, 보장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뜨내기 워홀러들을 농장주, 공장주들이 일일이 다 챙겨주겠어요? 그럴 리가 없단 말이야. 결국 어떤 식으로 가냐면 인력 알선 파견 업체를 써요. 그래서 그 업체랑 계약하고 그 업체는 워홀러들이랑 계약하고 이런 하도급이 되는 거예요. 호주쯤 되는 나라에 워킹 홀리데이라고 하는 합법적이고 떳떳한 노동 가능 비자로 왔으면 직접 근로계약 작성해서 받을 시급 정확히 받고 낼 세금 정확히 내고 받을 환급 정확히 받아가면서 일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과연 그것까지 타협해가면서 내가 여기서 이 돈 벌자고 일해야 되는가? 그건 너무 회의적이더라고. 그래서 다들 막 바비큐에 정신 팔려 있을 때 먹는 둥마는 하다가 눈치 봐가지고 적당히 다시 걸어서 나왔어요. 거의 도망치다시피 나온 거예요. 도망인 것 같아요. 자, 버스를 탔을 거 아니에요. 이제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그날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체크아웃을 딱 했어요. 그러고서 짐을 다 빼서 스탠리네 집에 맡겨놓고 왔어요. 어쨌든 짐 찾아야 되니까 스탠리네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는 차에 스탠리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방금 다른 세입자가 와서 계약하고 갔다. 너 이제 방 없다. 그래서 내가 답장했어요. 차라리 잘 됐다. 안 그래도 나도 지금 일 못하겠어가지고 돌아가는 길이다. 짐은 찾아가겠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알아서 하겠다. 걱정하지 말라. 그랬더니 스탠리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어떤 제안을 해요. 이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는 날이 월요일이니까 그 전까지 네가 하루 20불 내고 이 방에서 살 테면 살든가. 고마운 제안이지. 당장 토요일 날 갈 데가 없었거든.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서 이제 20불 있나 찾아보고 갔죠. 딱 하루 그 집에서 살아봤어요. 그날 뭐 먹었는지도 기억 안 나요. 뭐 먹었지? 제가 잤던 방이 작고 TV가 하나 있었는데 그 TV가 공중파만 나오는 TV라서 호주 TV 채널 어떻게 생겼나 잠깐 돌려보다가 이런 거 보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도 그냥 덮어놓고 그럼 내가 뭘 하고 있어야 되지? 그것도 모르겠어서 다 덮어놓고 그냥 누워만 있었던 걸로 기억나요. 왔냐? 이제 뭐하지? 이제 뭐하느냐? 뭐 별 수 있겠어요? 일단 교회를 가기로 했어요. 교회를 일단 가긴 가야 됐어요. 당장 그날이 토요일이었고 다음날이 일요일이고 교회를 캐리어 째로 짐 싸들고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한인교회잖아 솔직히. 나 같은 사람 한 명 더 온다고 해서 뭐 대책이 없겠어? 경험이 없겠어? 무슨 수가 나지 않겠어요? 뭐 어떻게 되지 않겠어? 그 생각하고 갔죠. 진짜 하마터면 거기서도 아무것도 안 될 뻔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요약을 좀 하자면 저는 지금 멜버른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다 됐고 아직까지 집도 잡도 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됐느냐? 시간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여기서 끊고 다음에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어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